안녕하십니까, 엽겐TV입니다. 서기 660년에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을 했으니까 이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제 부흥군들이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뭐냐면 외국,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군대가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국 군대가 왜 백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그 백제가 언제 항복을 했냐? 서기 660년 7월 18일입니다. 이제 의자왕이 이제 웅진성에서 있다가 나당 연합군에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랬으면 의자왕이 이제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소종방이, 총사령관인 소종방이 이제 이들을 데리고 당나라로 가야 되잖아. 근데 언제 당나라로 갔냐면 9월 3일이에요. 그럼 한 2달 후야. 왜 그랬을까요? 소정방이 항복했으면 바로 데려가야지, 당나라로. 그때 이 지도에 잠깐 보시면요, 이 사비성 서북 쪽에 흑치상지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처음에는 이제 당나라에 항복했다가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가 이제 그 의자왕을 대우를 못 해주는 걸로 보고 자기도 그런 대접을 받을까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군을 조직해서 여기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나당 연합군에. 이것 때문에 소정방이 당나라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9월 3일날 이제 유인원 을 이제 10,000명을 주고 사비성을 이제 지키게 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신라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당나라의 꼬봉이. 그래서 신라 왕자 김인태가 이제 병사 7,000명을 데리고 그를 보좌를 했답니다. 유인원을 이제 도와주러 이제 같이 사비성을 지킨 거죠. 그리고 소종방은 이제 의자왕, 그 다음에 왕족, 신료 93명, 그 다음에 백성 12,000명을 데리고 이제 당나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때가 9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흑치상지가 이제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흥군들이 사라졌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요, 무왕, 그러니까 무왕이 누구냐면 의자왕의 아버지예요. 무왕의 조카 복신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병사를 거느리고 승려, 도침과 함께 주류성, 지도에 잠깐 보시면요, 뭐 주류성이 뭐 여기 부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많고, 학자들도 여기가 이제 주류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류성은요, 이 전주 왼쪽 이쪽 모악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거점으로 삼고 부흥군의 거점을 만든 거야, 이 주류성을. 그래서 이제 나당 연합군한테 이제 저항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흑치상지가 이제 항복을 한 이후에 이 부흥군을, 백제 부흥군을 이끈 사람은 왕족인 복신이란 사람과 승려 도침이라 그랬는데, 그냥 일반적인 승려가 아닙니다. 도침은요, 왕실 승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귀족에 준하는 승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근데 복신이 처음부터 도침하고 같이 이 남쪽, 사비성 남쪽에서
부흥군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고요. 복신은 처음에는 이 흑치상지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서 싸우다가 흑치상지가 항복을 하니까 그때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도침하고 합류를 하게 된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도침이랑 같이 부흥군을 이끌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 사비성 남쪽, 그 다음에 북쪽, 그러니까 북쪽이라 말하면 이제 임존성, 뭐 가림성 이 정도죠. 이 정도 하고 주류성, 그러니까 남북으로 이제 거점 지역을 마련한 겁니다. 백제 부흥군들이. 그래서 이제 사비성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쉽지는 않지. 왜냐하면 지금 나당연합군이 지금 사비성을 이제 지키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복신하고 도침이 백제 부흥군들을 이제 이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복신이 의자왕의 아들로서 외국에 볼모로 가 있던 부여풍을 맞아서 왕으로 세웠답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의자왕의 아들 이 부여풍이 이제 외국에 이제 볼모로 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여풍은 이제 언제 외국으로 갔지? 근데 삼국사기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여풍이 외국으로 볼모로 간 시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일본 서기에는 좀 이상해. 훈명천황 3년이래요. 그 서기 631년이거든요. 대충. 근데 일본 서기는 일단 날짜가 맞지를 않아. 날짜가. 어쨌든 간에 훈명천황 3년이면 631년인데 이때 이제 의자왕이 풍장, 이제 부여풍을 말합니다. 부여풍을 보냈다고 했다는 거예요. 일본 서기에서는. 근데 이건 맞지가 않아. 631년이면요. 백제왕이 무왕이었어요. 무왕. 그러니까 의자왕이 보낼 수가 없는 거지. 무왕식이 어떻게 보낼 수가 있냐고요. 일본 서기에는 의자왕이 보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시기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시기는. 그러니까 부여풍이 외국에 볼모로 간 시기는 정확지는 않다는 겁니다. 정확한 거는 의자왕 시기에 보내진 것만큼은 정확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본에 이렇게 볼모로 가 있던 부여풍이라는 사람을 이 복신이 불러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세웠다는 거야. 근데 이 복신이 부여풍을 언제 불러들였을까요? 서기 660년 일본 서기의 내용입니다. 9월에 이제 백제가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뭐 달솔 삼이 각종이란 사람을 보냈다는데 누가 보냈겠냐고요? 당연히 왕족인 복신, 백제 부흥군을 이끄는 복신이 보냈겠죠. 근데 이때 부여풍을 귀국을 좀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외국 왕한테 요청한 사실이 없어요. 그냥 이 사신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외국 왕한테 오직 복신만이 신기하고 용감한 꾀를 내어서 이미 망한 나라를 부흥시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삼국사기에서는 복신이 외국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여풍의 귀국을 요청을 했대는데 그렇다면은 9월은 아니잖아. 9월. 그러면 언제 나오냐? 10월에 나옵니다. 백제의 자평 귀실복신. 그러니까 막 여기 있잖아. 뭐
복신만이 신기하고 용감한 깨를 내어가지고 나라를 부흥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별칭을 이제 받은 거지. 백제 사람들이 이제 복신한테 귀실. 그러니까 이때 복신이 또 사신을 보낸 거야, 외국에. 그때 이제 뭘 갖다 바쳐야 되잖아. 내가 지금 백제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그래서 당나라 포로를 바칩니다. 100명을. 그리고 요청을 한 겁니다. 군대를 요청했다는 거야.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요건 아닙니다. 군대를 요청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아울러서 왕자, 부여풍의 귀국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10월에. 660년 10월에요. 근데 부여풍의 귀국을 요청한 거는 사실인데, 군대를 요청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군대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본 서기 기록을 제가 뒤져본 결과 군대를 요청한 게 아니라 이때 복신이 병참을 요청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화살도 보내주고 그랬단 말이죠. 옷도 보내주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군대의 파병을 요청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때 10월에 부여풍의 귀국을 요청한 만큼은 사실인 거야. 근데 좀 이상해. 왜 그러냐면요. 자, 10월에 부여풍의 귀국을 요청을 했어. 그러면 부여풍이 그냥 오면 되잖아요. 백제로. 근데 안 와. 언제 오느냐? 1년 만에. 서기 661년 9월에 부여풍에게 외국 왕이 5,000명의 군사를 딸려가지고 보냈다는 거야. 좀 이상해요. 그죠? 아니 10월 달에 복신이 요청을 했잖아. 그러면 몸만 오면 되잖아. 백제로. 왜 안 왔냐고. 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는 외국의 속셈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661년 9월에 이제 백제로 오게 된 겁니다. 부여풍이. 외국 군대를 데리고. 근데 너무 많아. 아니 호위병으로 딸려 보냈으면 한 1, 200만 보내면 되지. 군사 5,000명을 보냈다는 거야. 근데 군사 5,000명을 외국왕이 이제 딸려 보냈는데, 그렇다면은 복신이 군대를 요청했다는 말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라는 거죠. 복신이 요청한 적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661년 9월에 이제 부여풍이 온 겁니다. 외국의 군사들과 함께. 자, 그러면 이 부여풍이 오기 전에 이 복신의 활약상이 있었어요. 서기 661년 4월입니다. 661년 4월이에요. 4월에 이제 김춘추가 김흠이라는 장군한테 이제 병사를 줘가지고 유인계한테 이제 구원병을 보낸 겁니다. 4월에. 그래서 이제 이 백제 부흥군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복신한테 이 김흠이라는 사람이 고사라는 지역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당 연합군이 지금 복신의 군대를 제압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뜬금없이 이때 희한한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여풍이 오고 나서의 일인 것 같아.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얼마 후에 복신이
그러니까 같이 그 부흥군을 이끌던 왕실의 승려 도침을 죽였다는 거야. 근데 이때 부여풍은 이 복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단지 제사만 지냈다는 거야. 자, 이거를 봤을 때는, 이 삼국사기 기록을 봤을 때는 복신이 권력욕이 있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욕 때문에 도침도 죽인 거고, 그 다음에 부여풍도 허수아비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복신은요, 만약에 복신이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러니까 외국 땅에 있었던 부여풍을 귀국시킬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왕족 출신이야. 내가 지금 백제 부흥군을 이끌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승리를 하면 내가 백제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권력욕이 있었다면 굳이 외국 땅에 있는 부여풍을 귀국을 시킬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권력욕이 있었다면 복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신은 권력욕이 없었어요. 근데 왜 도침을 죽였냐? 제가 볼 때는요, 지휘권의 문제였던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제 그 유인계가 이 부흥군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한번 잘 좀 지내자 이러고. 그때 도침 등은 병사가 많은 것을 믿고 교만해져서 유인계의 사신을 바깥 숙소에 뒀다. 그리고 답장을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투 중이지만 사신이 오갈 수 있고, 뭐 협력을 할 수가 있잖아. 뭐 휴전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복신 모르게 도침이 이 사신을 그냥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는 이거를 봤을 때는 이 승려 도침이 부여풍에 붙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지휘권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야. 너도 나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부흥군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여풍이 이제 물론 왕으로 모셨지만 복신이, 부여풍이 전투를 할 수는 없잖아. 전투는 복신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도침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복신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복신이 도침을 죽여버린 것이 아닐까. 권력욕으로 죽인 게 아니라 지휘권의 어떠한 문제로 저는 복신이 도침을 죽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둘만 남았잖아. 복신하고 이제 부여풍. 근데 도침이 이제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침이 이제 부여풍에 붙어서 복신을 견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죠. 그렇다면 이제 복신하고 부여풍이 남았는데, 부여풍은 전투를 못 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여러 명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물론 복신이 이제 부흥군의 수장이지만 부흥군을 따르는 어떤 장수들도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신료들도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섰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부여풍의 편에 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신은 외로웠었던 거야. 근데 이제 둘만 남은 거야. 복신하고 부여풍.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나온 겁니다. 서기 662년 2년 7월입니다. 복신은 이미 권력을 독차지해가지고
부여풍과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였다. 아니 뭔 시기를 하냐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 복신은 권력력이 없던 그런 사람이야. 오로지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외국에 볼모로 가 있었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을 귀국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으로 세워줬잖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권력력이 있냐고. 권력력을 가졌으면 부여풍을 불러들이지도 않았겠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야.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아니라 부여풍이 호십탄탐 복신을 죽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부여풍 옆에는 다 붙었잖아. 부여풍으로. 그리고 부여풍이 마음대로 지금 왕이지만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외국 군대랑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속셈,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속셈을 해야 된단 말이야, 부여풍은. 근데 이 복신 때문에 지금 이게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그렇다면은 부여풍의 입장에서는 이 복신을 제거해야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복신은 병이 들었다는 것을 핑계 삼아 가지고 풀 속에서 누워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부여풍이 이제 문병하러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고자 했대. 너무 이게, 아니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했겠냐고. 만약에 부여풍을 죽일 생각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누굴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면 되는 거지. 무슨 병을 핑계로 누워있을 때 문병하러 온 거를 그냥. 그래서 부여풍이 이를 알고선 이걸 어떻게 알았어? 신복들을 거느리고 복신을 급습해가지고 죽였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복들은 누굴까요? 부여풍의 신복들. 그러니까 백제 부흥군 중에서 부여풍에 붙은 애들, 그 다음에 외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부여풍이 옆에는. 얘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들이 복신을 죽인 거야. 복신이 부여풍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부여풍이 복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부여풍이 외국에 병사를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신이 외국 왕한테 군대를 요청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요청한 거예요. 복신은 단지 병참을 요구를 했던 거는 맞아. 병참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외국 군대를 요청한 사람은 바로 부여풍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제 요청해도 돼. 왜냐? 복신을 죽였잖아. 아시겠죠? 그리고 복신이 부여풍을 죽이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일본서기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서기에는 이제 그 부여풍이 이제 복신이 모반하려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이 복신을 가족끈으로 묶었대. 그래가지고 이때요, 이제 묶어놓고 있을 때 그 부여풍한테 붙은 그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악한 반역 죄인은 풀어줘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복신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썩은 개와 같은 어리석은 놈. 뭡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 이 부여풍의 신하, 권력을 위해서 부여풍한테 붙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복신이 권력력으로 갖고 부여풍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모반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부여풍이 어떠한, 그러니까 외국 왕하고의 어떤 맺은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복신을 제거한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계속 복신 때문에 나당 연합군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에서 지금 의자왕의 아들을 복신이 왕으로 세웠잖아. 그래서 이 당나라도요, 지금 당나라로 끌고 갔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을 데리고 옵니다. 명분이지, 명분. 응? 그리고 일단의 병력도 같이 이제 데리고 옵니다. 당나라가 계속 밀리니까. 그리고 이제 부여풍이 외국에 이제 군대를 요청을 했잖아. 근데 이 군대를 보내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62년 7월 달에 이제 복신을 죽이고 외국 왕한테 이제 군대를 요청했단 말이야, 부여풍이. 이때부터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파병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서기 663년 3월에 27,000명을 보냈대. 일본 서기의 내용이야.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27,000명 3월에, 그 다음에 8월에 이제 추가로 10,000명을 보냈답니다. 그렇다면 도합한 얼마야? 지금 부여풍이 옛날에 귀국할 때 데려왔던 5,000명, 그 다음에 27,000, 8,000, 그럼 얼마예요? 거의 40,000명입니다. 대단한 군대를 보낸 거야. 근데 보내면 뭐해? 663년 8월에요. 이제 백총강,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그 동진강이 있어요. 동진강. 그리고 여기 이제 금강이고, 아마도 요 동진강과 금강 사이 요 정도일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최대의 해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기록상으로는 뭐 일본 그 함선은 한 400척,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배는 한 170여 척이 여기서 이제 맞붙어 싸운 거야. 여기서 왜군이 몰살을 당합니다. 딱 한 번 전투를 해서 해전을 거기서 대패를 한 겁니다. 여기서 딱 한 번 졌는데 9월 달에요. 바로 그 백제 부흥군의 거점인 주류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게 뭐야? 딱 한 번 졌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자, 복신을 죽였잖아, 부여풍이. 복신은 백제 부흥군을 이끄는 수장이었어. 이 복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복신이 죽었어. 그렇다면 이 백제 부흥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외국 놈들이 와서 싸워봤자 한 번 싸움에 그냥 패전했잖아. 아시겠죠? 이래서 백제 부흥군이 끝나게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부여풍, 그 다음에 이 외국 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삼국사기에 보면요, 서기 663년 8월 백강어기에서 외국 병사를 만나서, 그러니까 당나라 그 170여 척이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4번 싸워서 모두 이기고 그들의 배 400척을 불살랐대. 이때야. 잘 보세요. 이렇게 외국 군대가 몰살을 당하니까 부여풍은 몸을 피해서 도주를 했답니다. 도주를 했어. 근데 어디로 도망간지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거를.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이 부여풍이 고구려로 달아났답니다. 고구려로.
물론 이제 고구려로 달아났던 그 예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한강만 넘으면 바로 고구려니까 도망가기 편하잖아. 그래서 몇몇 백제인들이 이제 고구려로 달아난 적이 있어요. 뭐 이 말도 일리가 있죠. 고구려로 갈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 근데 이게 근거가 있어요. 부여풍이 고구려로 달아났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유인계 아시죠? 이 유인계의 열전에 보면요 나옵니다. 부여풍이 고구려로 달아나서 외국에 있는 동생 부여용과 내응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었던 거야. 이거 딱 하나 있습니다. 부여풍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고구려로 갔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이 맞을까요? 부여풍이 아무 연고도 없는 고구려로 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유인계 열전에 나온 이 기록이 맞다면 제가 볼 때는요, 부여풍이 누굽니까? 지금 백제왕이잖아요. 신분이 백제왕이야. 왕급이 고구려로 갔다. 그렇다면요, 어떤 기록에 이 부여풍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나와줘야만 됩니다. 왕급이야. 신분이 일반인도 아니고 왕이 고구려에 들어갔어. 그렇다면 어떤 고구려 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만 되는데 딱 이 유인계 열전 딱 한 군데만 나왔다는 거는요,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여풍은 고구려로 간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부여풍이 이제 외국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야. 볼모로 가가지고. 그리고 이 부여풍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부여풍이 백제로 온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거로 봤을 때는 저는 외인들과 함께 외국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부여풍이 백제로 온 이유가 있잖아. 그거를 지금 못했잖아. 당나라한테 패전을 당했어. 그래서 외국으로 갈 수가 없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신분을 속이고 백제 땅에서 숨어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백제에 살았던, 외국으로 도망갔던 고구려는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야죠. 자,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외국이 군대를 파병한 이유는 백제가 형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파병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여풍이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했잖아요. 파병, 외국왕한테. 근데 이 부여풍이 외국왕한테 군대를 파병한 이유가 뭡니까?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그런 이유로 외국의 군대를 파병 요청을 한 게 아닙니다. 부여풍이. 만약에 부여풍이 백제의 부흥을 원했다면, 잘 보세요. 백제가 이제 공격받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항을 알았으면 자기 스스로 외국 왕한테 나 귀국을 해야겠다, 귀국해서 지금 당나라하고 싸워야겠다, 이러고 귀국 요청을
먼저 본인이 했어야 되는데, 이 부여풍은 외국왕한테 자기 스스로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상한 점이, 이 부여풍이 귀국할 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000명의 군사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아니 뭐야, 한 200명만 호의를 붙이면 되지 5,000명의 군대를 같이 보냈다는 거야. 이거는 무슨 흑막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많은 군대를 호의 차원에서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 그 다음에 그 주류성이 이제 백제부흥군의 거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피성이라는 곳으로 옮길 때가 있었어요, 한번. 그때 외인들의 어떤 입김이 작용했다는 점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봤을 때는, 이러한 이유로 봤을 때는 부여풍이 외국왕한테 군대에 파병 요청을 한 것은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왜 외국 군대가 백제 전쟁에 참전을 했을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부여풍을 내세워 가지고요, 백제 지역에 이 자신들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부여풍을 내세워서 만약에 외국의 어떤 생각대로 부여풍이 잘 전쟁을 잘 이끌어서 복신까지 죽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 전쟁을 이끌어서 만약에 이 백제 땅을 차지했으면 그 땅은 누구 겁니까? 일본이, 외국이 군대까지 파병을 했어. 그럼 누구 땅이 되는 겁니까? 당나라가 신라의 군대를 파병하면서 백제 땅을 취득을 한 거랑 똑같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 지금 백제가 멸망을 했어요. 아무리 외국이 백제가 형님의 나라이지만 멸망을 했어. 그런 나라에 군대를 3만에서 4만 명을 보낼 그러한 미친 짓을 할 리가 있습니까? 멸망한 나라에 파병한 적은 없어요, 세계사에. 그렇잖아요. 멸망한 나라에 무슨 이득이 있다고, 아무리 형님의 나라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이 왜 백제 전쟁에 참전을 했는지 그 속셈은요, 부여풍을 내세워서 이 백제 지역을 차지하겠다는 속셈이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